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일전에 한번 다뤘던 기사 내용이 기사화돼서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이슈죠. 그죠? 아시겠지만 검단 신도시 아파트 세 단지 또 그중에 특정 아파트 동들이 왕릉이죠. 김포 장릉. 김포 장릉에서 이 계양산까지 쭉 보여야 되는데 유네스코까지 올라가 있는 문화재인데 여기에 시야를 완전히 가려서 이제 김포 장릉에 가보시면 산이 안 보이고 아파트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보시면 끝났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설마 하는 마음이 있고 언론사들도 많이 가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김포 장릉에 가서 원래 보여야 되는 계양산 쪽을 바라보시면 정말 이렇게 보여요. 이게 카메라 앵글을 조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유네스코 같은 건 끝났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그때 제가 자료를 많이 찾고 아는 분들에게 많이 여쭤봐서 그때 들었던 게 지금 높이는 그대로 놔두고 뭐 기와 지붕을 얹는다든가 색깔을 바꾼다던가 이 경관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 문화재청이 미리 이 관리를 잘 안 했다는 둥, 아니면은 인천시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둥, 아니면은 건설사가 이거는 일부러 노리고 지었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을 때 건설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 고도 제한을 지키고, 그리고 고도 제한은 이건 아니죠. 근데 경관인데 이건 문화재법인데 문화재법을 지키고 뭐 고도 제한을 지키고 경관 때문에 이렇게 사선 제한을 지키고 지었던 건물들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색깔을 바꾸거나 경관을 바꿀 때 비용이 들 거예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이 더 크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수익이 더 크죠. 저 아파트 한 칸이 얼만데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죠? 높이 유지, 색 변경. 읽어보시면은 뭐냐면 지금 새 업체는 개선안에서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여러분 장릉을 강조하는 색이 도대체 뭐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고 제안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릉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랑 비슷한 색깔로 여기를 칠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무슨 정자 같은 걸 좀 놓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제가 주관이 있는 한 인간이지만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좀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죠. 왜 그러냐면 일단 유네스코 소중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한국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몇 년 동안 많이 손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설사고 제가 발전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선례가 남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건설사 사장이면은 저 앞으로 이거 안 지켜요. 농담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 지키시겠어요? 색깔만 칠하고 위에 정자 하나 지으면은 수십 채, 수백 채를 더 지을 수 있는데 이게 한 채당 몇 억이란 말이에요. 막 4억, 5억, 6억, 뭐 나중에 막 7억, 8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칸이. 그럼 여러분 안 지으시겠어요? 욕 좀 먹고 비난 좀 듣고 색깔 바꾼 다음에 위에 정자 지으면 되는데, 그럼 여태까지 문화재법을 지키고 지은 아파트는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 천치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건설사들은 억울하대요. 왜 그러냐면 인천시에 여기 보면은 인천도시공사랑 인천시가 엄연히 보면 검단 신도시의 택지를 분양할 때 여기 개발해도 되는 땅이라고 이 대답을 들었다는 거고, 그때 문화재청의 피드백도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또 하필이면 법이 바뀌었고요. 문화재청 인근 500m 반경 안에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경관은 손상하는지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또 생겼는데, 또 이 허가는 이전에 났고, 근데 건축은 또 그 법이 바뀐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할 얘기는 다 있어요. 문화재청도 할 얘기가 있고 인천시도 할 얘기가 있고
건설사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져 버린다면 지금 아파트를 부실 수는 없으니까 색깔 바꾸고 위에 정자를 짓겠다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형평성 문제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부시고 이 문화재를 지켜야 된다면 만약에 문화재청이나 인천시의 잘못이 법적으로 분명히 있다면 이거를 그렇게 맞게 다시 짓는데 비용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 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분명히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관리 감독 하에 뭔가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통과시킨다? 여기다 색깔 칠한 다음에 정릉으로 이게 저도 생각이 조금 변한 게 여러분이 한번 나가보세요. 이게 놀러 갈 만한 곳이거든요. 김포 장릉이 좋아요. 드라이브 코스도 뭐 도로가 넓진 않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가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끝이에요.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관이 끝이에요. 여기가 문화재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이 도시의 지배당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주택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사가 억울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이 수분양자 분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도 인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수분양자 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상,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분명히 이분들은 여기 입주하기 위해서 자금도 마련을 했고 이사 계획도 세워놓았을 테고 거의 다 지었거든요. 이사 계획, 자금 계획, 모든 인생 패턴을 거기에 맞췄을 텐데 이게 갑자기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입주를 해버린다. 입주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는 상식 한도 내에선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요. 법적으로만 해결이 가능할 뿐 실질적으로 거의 해결이 불가능해요. 입주가 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선례가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잖아요. 여태까지 문화재법을 지켜서 수많은 건설사와 수많은 민간업체가 본인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더 지을 수 있는 걸 덜 지었어요. 계속 그래 왔어요. 땅 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중간에 정지하고 터널 뚫다가 정지하고 그래서 사람들 지하철 늦게 뚫리고 신도시 늦게 만들어지고 건설사 중간에 건설 멈췄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막 부도난 사태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전시관을 만들어준 것도 있고 수많은 사례를 불고하고 무조건 다 지었다. 다 지었으니까 우린 색깔 바꾸고 위에 정자 놓으면 끝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 정서상 지금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있는 사회에서 이게 맞을까요? 전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무조건 건설사 편을 든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이게 스토리를 보면 건설사도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택지 분양받아서 아파트 지을 때 인천시와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서류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없었고 여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검단 신도시의 택지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았다고 쳐요. 또는 뭐 LH로부터 분양을 받았다고 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부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검단 신도시 전체에 비슷하게 아파트가 지어질 거라 생각이 들겠죠. 물론 당연히 이거는 상식이에요. 건설사에 있는 분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택지 분양받고 아파트 지을 때 인근에 문화재는 없는지 고도 제한은 안 걸리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점담해서 보는 팀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심은 돼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500m 이내에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법이 택지 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로 한 다음에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계속 점검을 하고 착공한 다음에 지어질 당시에 건설사도 계속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았을까. 또한 문화재청도 물론 인원의 한계나 사실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점검은 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인천시도 한 번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봤을 땐 셋 다 잘못이 있는데 셋 다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잘못했다. 건설사는 인천시가 분명히 맞다고 했다. 인천시는 문화재청이랑 얘기가 끝났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진짜 재밌게 돌아가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딴 것보다 세부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되면은 여태까지 지켜서 지으신 분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전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여기 수분양자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한데 이걸 만약에 허물게 되면 주택 공급이 약간 또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너무 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너무 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재청장님도 이게 납득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끝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구했던 자료랑 맞아요. 그 당시에 제가 구했던 자료가 문화재청이랑 인천시랑 이렇게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많이 봐놔야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좀 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분명히 이런 게 선례가 남거나 문제가 됐을 때 이후에도 연속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켜볼 만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